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첫 번째 방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 말 이후에 또 다른 방류가 올해 안에 4번이라고 했으니까 3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또 각국의 반응도 좀 색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가 반응이 좀 세죠. 예를 들면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일본도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4년이 지났든 아니면 3개월이 지났든 우리나라 연안 바다도 이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고 특히 일본 국민들은 왜 저렇게 조용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본 경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모두 다 한꺼번에 여쭤볼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쭉 보면 주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글도 많이 쓰셨고 책도 많이 내셨고 그 어려운 책들을 제가 쭉 읽다 보면은 이분이 전공이 뭔가 싶어서 보면은 경제학 재정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 경제를 하면서 원자력이 추진되는 네. 그 제도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네. 그런 분야를 택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기계의 그 구조를 알아야 되겠다,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원자력 책 논문을 계속 모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30년 이상 예. 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말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시청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장정욱 교수께서 이제 경제학, 재정학을 전공하셨지만 이 원자력 문제에 관해서 국내의 어떤 원자력 공학, 그 자연과학 전공자분들이나 또 원자력에 관계되는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하셔도 결코 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숨어 있는 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차 오염수 방류를 이제 마쳤는데 보니까 17일간에 약 한 7,800톤 네. 방류를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방류하는 과정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은 해계 연도가 네.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네. 3차례 예. 각 한 번에 7,800톤을 예. 3번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 버릴 때 뭐 예정 기간은 이상이 없다면은 그 7,800톤 오염수를 7,800톤을 물을 섞어서 더 한 100배 이상 물을 더하죠. 네. 그렇게 흘러내 보내겠다는 예. 겁니다. 그 용어가 오염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오염수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본 정부 또 한국 정부에서는 처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간을 택한다면은 네. 알프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기준치 이하로 제거가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각국에서 정한 기준치 쪽보다 조금 낮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사능 핵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양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아, 줄어들었다. 근데 네. 그런 상태에서 내보내는 건데 그 자체를 정부가 처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염수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핵 오염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서 조금 뭐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네. 알프스라는 기기를 사용하니까 예. 알프스 처리 오염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처리수와 오염수를 섞어서 처리 오염수라 그랬겠네요. IAEA에서 일본 오염수 방출에 있어서 이 국제 기준에 충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충족시켰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까? 그 배출 기준이 일본은 6만 그 1리터당 예. 삼중수소에 한해서 봤을 때는 6만 베크렐이라는 예.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 바닷물에 방출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고 나기 전에는 도쿄 전력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목표이기 때문에 네. 3만 베크렐로 반으로 그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물을 미리 그 원자력 발전소하고 마주치기 전에 네. 오염도가 낮은 상태에서 물을 예. 뽑아서 뿌리자. 예. 그 물을 뿌릴 때 어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예. 1,500베크렐 이하로 하겠다. 예. 그렇게 약속하고 뿌려왔던 겁니다. 예. 그것은 양은 적은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헐리 보내다 보니까 그 기준을 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1,500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현재 일본이 말하고 있는 것은 WHO 예, 세계보건기구 예. 보건기구에서 음료수로 사용할 경우에 예. 음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1리터당 10,000베크렐로 예.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음료수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 WHO의 기준의 7분의 1 정도라 그 아주 안전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IEA는 예. 국제 기준이라는 것은 현재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흘러내보내는 예. 그 온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온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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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온배수를 처리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 국제 기준에 충족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온도가 네. 높아졌다든지 예. 그럴 때 대처하는 예. 준비가 더 있다는 그 기준입니다. 예. 근데 기준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이 원자력 관련된 방사능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를 수십 년, 수백 년간 집적을 해서 하나의 일관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원자력 사고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자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접근도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방사능 있는데 누가 가서 그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원래 제가 아시다시피 그 국제 방사성 방호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성 방호 협회요. ICRP라고 예. 원래는 그 민간 단체입니다. 예. NGO인데요. 예. 각국의 대표적인 그 뭐 학자들이라든지 정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관이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관이 만드는 것을 원자력 추진파들이 많은 국가에서 그대로 그 근거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에 1920년대에는 네.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네. 워낙 피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예. 그 문제부터 시작을 이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그 소위 말하는 핵병기 예.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피폭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또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데 예. 이 근본적으로 그 이 ICRP가 만든 기준은 네. 핵병기를 만들고 네.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높게 하면은 일하는 종업들의 안전 그렇죠. 피폭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원전이라든지 경제성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핵병기 만드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교수님께서 이제 6만 베크렐 또 이게 3만 베크렐이 됐고 최근에는 산에서 쏟아지는 물을 1,500 베크렐로 도쿄전력에서 낮춰서 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베크렐이라고 하는 측정 단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1초에 붕괴되는 세포 그 1초에 붕괴되는 그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쬐었을 적에 1초에 붕괴되는 사람의 세포 또는 동물의 세포 수를 베크렐로 한다. 1초에 붕괴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예.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만 베크렐 그러면은 사람의 세포가 6만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에너지 따에서 6만 해를 예. 1초 만에 붕괴를 한다니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중에 뒤로 가면서 단위 말씀도 여쭤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알프스 말입니다. 네. 이게 뭐 IAEA나 국제 기준, WHO, 세계보건기구 등등에서 알프스의 어떤 필터링 기능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 내용들입니까? 그런 전혀 그 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준도 없습니다. 그 일본 자체가 도쿄 전력이라든지 예. 그 만든 도시바라든지 예. 그건 회사의 끼리 이야기를 해서 만든 예. 것이지 예.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주문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갑자기 멈칫하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알프스라고 하는 게 마치 국제기구에서 아니면 국제 어떤 공인된 회사나 기업에서 이 방사능을 어느 정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링 기술을 인정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 알프스는 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것은 예. 워낙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고도화된 거를 다시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더 높게 수준을 좀 마련했던 것이 일본 정부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중국이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니까 후쿠시마 인근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이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생계 문제가 직결이 되고 앞으로 홍콩, 마카오 또 뭐 러시아 등도 중국에 이어서 제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란 말이냐. 정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내놓거든요. 하나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른 걸로 바꾸게 한다든지 일본 정책은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일본이 작년까지 네. 중국에 수출한 그 수산물만 예. 금액을 보면은 871억 엔입니다. 871억 엔입니다. 예. 871억 엔으로서 예. 일본 전체가 수출했던 금액의 22.5%입니다. 예. 그리고 홍콩이 755억 엔입니다. 예. 19.5%입니다. 예. 그래서 합치면 42%가 됩니다. 42%네요. 마카오는 양이 적습니다. 예. 이런 것이 갑자기 수도비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계속 일본에게 방류를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보다도 중국에 수출했던 수산물 양이 늘었습니다. 마카오도.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방류를 하면서 예. 수도비 되다 보니까 예. 특히 그 가리비입니까? 예, 가리비. 가리비는 그 일본 전체가 910억 정도를 팔았는데 예. 그 반 467억 반을 중국에 팔았던 겁니다. 예. 가리비는 주로 그 홋카이도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전혀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예.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예. 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만은 또 도미라든지 예. 또 이건 또 밑에 지방입니다. 예. 규슈라든지 시코쿠라든지 또 이런 데서 또 수출이 안 되니까 예. 일본 중국 쪽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도에 우선 소문 피해를 네. 위해서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마련했던 것이 300억 엔입니다. 예. 그리고 22년도 다시 또 만드는 것은 전국 수산인업 협동조합에서 예. 앞으로 수산업이 지장이 있으니까 예. 뭐 효율적인 선박을 산다든지 예. 어구를 산다든지 예. 새로운 그 어장을 개발한다든지 예. 그런 비용을 위해서 또 500억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금지하는 바람에 예. 일본 정부가 다시 추가적으로 207억 엔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가리비라든지 예. 중국에서 가공했던 것을 일본에서 가공을 하게끔 하겠다는 것. 그리고 판매 시장을 더 새로이 확대하겠다. 그 지원금으로서 207억 엔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제1호가 나왔습니다마는 예. 정부가 지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팔지 못한 그 소문 피해 때문에 팔지 예. 못했다든지 중국의 수입 금지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예. 경우에
도쿄 전력이 별도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상을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소문 피해를 하시는데 어떤 피해가 소문 피해라 근데 말씀하세요? 그것도 좀 과학적인 그 정의가 불명합니다만은 예. 일본은 수산물에 예. 방사능이 적고 무해하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들은 그 무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구입을 회피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예. 가리비를 수출을 못하니까 예. 냉동을 한다. 예. 그 설비 비용을 지원해 준다. 네. 그런데 가리비를 확보하는 구입하는 비용은 본인들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런 부차적인 그 비용에 대해서 또는 금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300억 엔. 예. 실제로 몸팔아서 손해본 금액은 도쿄 전력이 가해자로서 배상을 하게 배상을 되었습니다. 하는 거. 예. 자, 그럼 정부와 도쿄 전력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변상과 배상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후쿠시마 사태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은 정직하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생각.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도쿄 전략의 행태나 일본 정부 행태를 보면 전혀 정직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거든요. 그 원자력 추진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도쿄 전력 자체는 네. 국민들도 매스컴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을 워낙 많이 했습니다. 도쿄 전력이요? 예를 들어서 물을 흘러나가도 물이 네. 흘러나간 것을 몇 달 뒤에 밝힙니다. 네. 들통이 나야 밝힙니다. 또 삼중수소뿐만 아니고 탄소 14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자기들이 알프스에서 제거하는 것처럼 예. 일찍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2020년도에 신문이 예. 그걸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네. 10년이 지나서 그 탄소 14는 우리들이 제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원자력 일본 정부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도 현재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것을 예. 완전 공식적으로 기시다 씨가 그걸 확립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 계속 이 방수 속에 삼중수소에 의해 다른 것이 있다는 예. 그 사실조차 감추고 있습니다. 예. 제거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준치보다 조금 낮게끔 만들었을 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듣다 보면 이 정직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일본 도쿄 전력의 행태를 놓고 보면 일본 수산업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머리를 쓸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의 가리비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리비를 생산을 해서 중국에 보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미국에다 수출을 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대한 또 이 소위 말하면 일본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꼼수를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꼼수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나 홋카이도에서 생산된 가리비를 전혀 이번 방사능 오염수 누출과 관련이 적은 듯한 도쿄라든지 기타 큐슈 쪽의 수산물 협동조합적으로 보내서 이거를 중국 쪽에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일단 중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산 가공품도 전부 전면 금지입니다. 중국에 어디에서 나오든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바까지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네. 도쿄 지바 바로 뒤에 있는 도쿄에서 팔 경우에는 네. 도쿄산이 돼버립니다. 후쿠시마 앞에서 잡은 생선이라도 그를 수산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도쿄까지 가져와서 팔면은 네. 후쿠시마산이 아니고 도쿄산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오염된 생선이나 수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뭐 경각심까지는 좀 강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의한다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구잡이로 이렇게 위장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한다는 것은 이 아무리 비즈니스 장사 이게 중요
중요하지만 국민 정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에 그서 반대의 정도 어느 정도가 지금 여론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일단 반대는 현재 그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지지가 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전에는 반대가 더 높았는데요. 네. 왜냐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해볼 경우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예. 그리고 진보적인 아사히 신문, 네. 매일신문 예. 유일하게 그 도쿄 신문이라는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문 이외의 전국지 이런 데는 삼중수소와 무해하다. 정부 네. 발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은 다 제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문에서 기사를 씁니다. 네. 국민들이 어떤 반대파의 기사는 22일, 24일에 네. 결정을 하고 방류를 할 때 그때 잠시 나왔습니다만 예. 그 외에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성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그냥 방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예. 참 그 일본답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드는데 기시다 총리의 정책 이게 전국적으로는 자국민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나름대로 책임 있는 국가의 어떤 국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마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시다 씨가 인기가 예. 조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마이 남바라는 제도가 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문제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준비가 좀 잘 안 되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아들을 비서관을 채용을 했었는데 네.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잘랐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네. 내부에서 중국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예. 기시다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 1.7%가 10일 전에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일본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오묘해요. 그런 거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나 보건적인 문제, 국민의 복지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감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때 마치 이 상대국은 적이고 또는 악이고 우리가 선이고 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포퓰리즘적인 성향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이기도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올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그렇고 삼중수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뭐 H3 수소가 3개다. 이 정도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 삼중수소 이게 알프스를 여과를 해도 필터링을 해도 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삼중수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거의 희석돼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흡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호흡이나 피부에 닿으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 유전자 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세포 파괴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실험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예. 쭉 읽어보고 가장 보수적으로 네. 생각되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 흘러내버리는 방류수 안에는 네. 알프스에서 기준이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네. 약 현재 일본을 측정하는 것은 29가지 핵종이 남아 있습니다. 예. 삼중수소 이외입니다. 예. 그것은 다 삼중수소보다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선들이 29가지 핵종이라고 하는데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 29의 원소 속에 각각 그렇게 분류가 되는 그 핵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그런데 거죠. 그 예. 제가 그 들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베타선 그 삼중수소보다 힘이 셉니다. 에너지가. 예. 근데 그것을 일단 한국 정부라든 일본 정부는 마치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삼중수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도 제일 많은데요. 예. 이 삼중수소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중수소는 우리 물이 H2O지 않습니까? 예. 수소가 2개 있죠. 예. 그 수소하고 이 삼중수소는 화학적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네.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삼중수소수이기 때문에 물하고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프스가 기능이 안 됩니다. 예. 자, 그것이 이제 양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만은 예. 이 삼중수소가 내는 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내는 에너지, 예. 파괴하는 에너지가 평균이 예. 최대가 18,000 전자볼트입니다만은 예. 약 5,000 평균 에너지가 5,700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삼중수소는 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네. 세포 속에 수소를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자기들은 그 추진파들은 양이 적다고 그러는데 네. 보통 대체를 하면서 특히 그 단백질, 지방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예. 그런 물질과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라고 그럽니다. 예. 영어로는 약자를 써서 OBT라고 그럽니다. 예. 그것을 ICRP라는 데서는 예. 국제방사선 방호협회에서는 예. 약 40일 정도 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OBT라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자기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의학자들이 예. 조사를 쭉 해보니까 예.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길게 보는 사람은 예. 550일까지 몸에 있을 수가 있다. 세포에. 더 짧게 보는 사람은 350일. 네. 이렇게 폭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700의 에너지를 내는데 예. 3에서 8까지 뭐 보통 5에서 7 정도의 결합 에너지에 예. 그 세포 안에 들어와서 예. 이 파괴 에너지가 미치는 범위가 예. 1m의 100만 분의 1이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예. 그 약 6, 7 마이크로미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데 세포는 그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러면 일단 삼중수소가 거기서 들어오면 세포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자기보다 더 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 결합 에너지보다 약 1000배의 에너지가 351 그때 1년이죠. 네. 그래서 두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포의 그 선이 끊어지든지 예. 세포가 죽든지 예. 돌림 변이가 일어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장기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삼중수소의 평균 에너지가 8 마이크로미터까지 영향을 주는데 보통 우리가 말씀하신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의 세포 조직은 세포 조직은 크기가 보통 5에서 25까지 되는데 보통 5에서 7 정도를 봅니다. 5에서 7 정도. 그런 범위니까 이 8 정도면 그 5에서 7이고 크기가 그 정도 되니까 일단 세포에 들어오면은 5,700이 5, 7을 갖다 두드리는 겁니까? 5,700의 에너지를 내면서 예. 그 세포의 전체 거리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방사를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그 결합 예. 에너지가 과연 견뎌낼 수 있냐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 현재 다른 핵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핵종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삼중수소보다 조금 더 센 게 탄소 14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죠. 예. 탄소 14가 이 세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 삼중수소가 유기결합했을 때 OBT가 됐을 때는 예. 탄소 14의 방사능과 예. 삼중수소의 방사능을 양쪽을 다 받습니다. 예. 이중을 받습니다. 예. 이 우리 몸에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예. 이 삼중수소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계속 1년을 때리든 550을 때리든 간에 끊어지든지 돌림변이를 일으키든지 세포사가 되든 간에 세포사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돌림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근래에 한국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온배수가 몇십 년 나와도 문제가 없지 않냐? 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행정안이라도 네. 암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암이 걸렸을 경우에 추진파들은 주로 하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연적인 발생률이다. 그리고 담배 피워서 그렇다. 또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네. 그런 식으로 누구도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것을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밝혀두고 예. 있습니다. 예. 언제가 과학이 진행이 되면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없다는 겁니다.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아까도 계속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그다음에 이 책임감의 부재에 대한 일본 정치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뭐 가볍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고 선진국이고 지역 기축통화국이고 그 또 일본의 그런 경제적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시켰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팔로우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 실적물을 발표를 하고 기준치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배로를 준비하는 기구는 있습니다만 예. 모니터링을 계속 30년, 40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예. IAEA도 믿을 수가 있나요, 도쿄전력이? 감시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토늄, 네. 강력한 알파 입자를 가진 프로토늄을 검사를 2018년도에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돈 예. 들고 그러니까 양도 조금 적어진 것 같고 돈 드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 다시 그러면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삼중수소 말씀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삼중수소 그러니까 H3 정도는 아는데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에 좀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29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데이터가 녹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29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기준치보다 적다는 것이지. 예.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이었다면 예. 99는 문제가 없다는 건 뜻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물리학, 생물학, 화학 모든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온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C14를 말씀을 주셨고 아까 플루토늄 말씀을 주셨고 플루토늄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스트론튬. 그거는 우리 몸속에 스트론튬은 축적이 되죠. 축제에 대해서 우리 몸의 그 생선 같은 배 같은 데에 칼슘과 똑같은 그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생선에 그 누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 축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한 가지 더 안타깝고 일본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방류하고 있는 방출을 시키고 있는 그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한국이나 중국 거보다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1년에 내볼 수 있는 총량이 예. 22조 베크렐입니다. 예. 22조 베크렐인데 이 우리나라 그 고리월성 같은 경우는 예. 일본보다 구조적으로 예. 그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게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구조가 예. 그 후쿠시마에서 돌리고 있는 발전소는 BRR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 BRR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인데 예. 그 냉각수에 사용하는 그 약품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쓰는가 안 쓰는가 그런 차이 때문에 자연히 한국에서 쓰는 것이 많이 나오게 있습니다. 예. 자, 그 문제가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됩니다만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도 전체적으로 380조 베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적어졌습니다. 가동을 안 하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삼중수소가 무해하다. 예. 이런 식으로 일본과 미국이라든지 또 원자력 발전소 회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가동을 할 것이니까 삼중수소를 둘러싼 소속 문제가 엉키를 바라고 네. 두 번째는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 재처리 공장이 문제가 됩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재처리 공장이 원래 1997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약 6,700조를 액을 들여서 예.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 도중에 고장이라든지 기능이 좀
도착해 가지고 예. 계속 지금 수정을 하면서 26회를 연기를 해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97년 6,700조 N을 투자를 투자를 했다고요.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 현재 26회를 계속 완공 시기를 연기해서 네. 내년 9월까지 가능한 빨리 재가동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비용이 약 3조 N을 넘었었습니다. 예.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최고의 비용이 들어간 했습니다마는 그 재처리 공장이 가동을 했을 경우에 네. 1년에 9,700조 베크렐이 나옵니다. 예. 후쿠시마에 약 470배 정도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그거를 가동했을 때 삼중수 문제 없으니까 마음대로 내보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뭐 받아들인다고 치죠. 그러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수산물을 모두 전면 수입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또 대만, 필리핀 아니면 하와이, 미국 이런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일본에 지금 소송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일단 뭐 의례적으로 한국도 소송을 할 수 있다. 단지 그 변호사가 일본 수도 그 원자력 반대하는 중심적인 변호사입니다만은 네. 한국만이 자기가 소송하는데 끼이는 거는 조금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라. 예. 조금 빙 돌려서 좀 거절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과거에 교수님이 말씀을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태평양에서 미국이 원자력 핵폭탄을 실험을 해서 예.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샬군도 주민들에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상금이 아니고 예. 한마디로 하면은 그 이문군처럼 위문군처럼. 배상이라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했는데 계속 추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식민지는 아니지만은 그 뭐라 그럽니까 간알지입니까? 예, 그런 예. 상태가 돼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삼중수소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5,700 EV 에너지 볼트를 그러니까 전자 볼트를 가지고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그 막 세포 하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포 하나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부딪힌다 그럴까요?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얘들은 3 내지 8인데 다 깨버리잖아요. 뭐 세포가 죽으면은 또 문제가 없는데 얘가 전자 볼트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몸집이 더 커진다든지 괴물 형태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제 손 피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검색으로 색깔이 변해버린다든지 이 나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선이 하나 끊어지면은 예. 소복이 되는 게 아니죠. DNA고 나선이 말씀 이것이 이제 소복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돌변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장기적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담배 회사 필립스 모리스나 이런 회사들도 담배가 폐암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소비자들 집단 소송을 당해서 결국 보상금을 마련을 하고 담배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담배 한 대 살려 그러면은 15불 한 갑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받아야 될 이런 제일 먼저 1차적인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도쿄전력 과연 이런 전력회사가 일본 전력회사 도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교수님 미국은 보시기에?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마살 그 제도에 네. 핵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주위 도민들이 네. 엄청난 피폭을 받았고 계속 아직 그 피폭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마살 군도는 현재 일본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미국은 배상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해양을 오염시켰던 핵실험은 가장 많이 했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사막 지역에서 핵실험에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피폭을 많이 당했습니다. 항상 그 세계에서 피폭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주민들의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삼중수보다는 스트론튬이라든지 네. 요도 소송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미국의 원자력 학회에서 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일본의 원자력 그 오염수 예. 방류를 찬성한 지지한다고 그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자기들이 기득권 원자력 확대하지 않으면은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그걸 위해서는 일단 무효하고 IAEA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게 내보낸다.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의 간단한 수학 공식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E=mc 스퀘어.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에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에너지는 세상에서 호환이 되든지 위치만 바꿀 따름이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인연법이 만들어지고 연기법도 적용이 되는 게 이 물리학의 이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이 이런 식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결국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경제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어떤 원래 문제 생겼어요? 2020년 그 4월에 결정을 할 때, 아니 네. 21년 4월 달에 그 해양 방출을 결정할 때 네. 자기들은 해양 방출하는 것이 모니터링을 하기 쉽다. 네. 그리고 뭐 하나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적으로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금액이 쌌습니다. 34억 엔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른 것 그 외의 거는 한 1,000억 정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34억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예. 바다로 1km 정도 끌었죠. 파이프를. 예. 그리고 그거를 건설하는 비용, 그걸 앞으로 30년 정도 네. 계속 30년 이상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3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 예. 그 위에 잡다한 비용을 포함하니까 네. 이미 약 880억 엔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 의민들 배상해야 배상해야 되고 되죠. 이거 보면은 훨씬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도쿄 전력이 IAEA 외에 다른 감독기관의 뭐 조사나 모니터링을 같이 받겠다 이렇게 약속한 지금 것도 그 있나요? 해수라든지 생선 그 물고기 속에 있는 예. 검사는 예. 검사는 지금 도쿄 전력이 외부에 있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노벨 화학상이나 생물학상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예. 북가분자 생물학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정도의 기술력과 학술적인 능력을 가진 일본이 이 앞으로 어류라든지 분자 생물학적인 인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나 감독을 설립을 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일단 기계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네. 어떤 인체 피해 문제는 그냥 무시를 해와서 거의 무해하다는 식으로 돈을 투입하기 싫었으니까. 아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를 맞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53기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움직이는 건 한 20기가 있어요. 20기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움직이는 8기 정도입니다. 8기 정도. 그리고 예. 후쿠시마 일어나기 전에 3기는 폐기해서 54기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33개를 예. 33개를 그 이후에 폐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2기가 남아 있었는데 예. 그 지금 제가도 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 10기인데 예. 현재 실제로 움직인 건 8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폐로를 시켰건 신청을 못해서 가동을 안 하건 플루토늄을 갖다가 꽂아놓은 그 폴 네. 이거는 지금 냉각수에다가 담가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연료봉요. 핵연료봉요. 핵연료를 가동을 안 하면은 예. 일단 수조에 그 벨트에 그 안에 있는 벨트에 보관 장치에다가, 풀이죠. 예. 풀에 물을 채워놔 풀에 담궈두고 있는 거죠. 당구도 그것도 결국은 오염된 그 물은 그
그 필터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믿을 게, 자, 일본에 대해서 믿을 게 저는 별로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한 30개가 넘는 폐로가 되었건 가동 안 하고 있는 원자가 되었건 거기에 재처리가 된 그 플루토늄과 관련된 그 봉 및 시설들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도 일본 정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나 예. 자기들도 죽고 나면 끝이다 하는 거겠죠. 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현재 가동하고 나서 지금 만들었던 수조들이 네. 이미 양이 그저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간 저장 시설 그거 만들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걸 확보를 못 해가지고요. 그런데 폐로까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고 폐로를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완전 폐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 일본의 대응 방식, 다시 말해서 침수가 되고 냉각수를 돌린 발전기 시설이 침수가 되면서 결국은 그 회로 안에 원자로 안에 있는 열이 300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콘크리트가 녹아나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습관했죠. 네, 잠깐. 후쿠시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는 지금 최근까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상 가동한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폐로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 난 원전은 아직까지 그 법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폐로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상태에도 폐로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무슨 핵연료부터 지금 끄집어내야 되겠다. 네. 데블리라는 겁니다만 예. 녹은 핵연료. 예.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을 지금 세 가지를 감안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은 녹은 핵연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느 양이 있는지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그 성분이 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끄집어내는 방법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네. 처음에는 물을 채워서 하겠다. 예. 물을 채우면은 일하는 사람이 방사능 피폭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수 공급이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배 만드는 것처럼 네. 원자로 자체 바깥을 전부 콘크리트로 쌌어. 네.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끄집어내자. 그건 일단 제한만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요 최근래에 나온 것은 그 핵연료를 예. 뭐 몰타르든지 콘크리트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녹은 핵연료를 고차를 시켜가지고 그걸 부숴서 꺼내자. 그 세 가지 해가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선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하고 이제 1차 방류가 마쳤고 앞으로 또 조만간에 한 3번 더 방류를 내년 3월 31일 이전 회계년도 끝날 때까지 3번 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어떤 조사 결과라도 발표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해버릴까요? 일단은 매일 그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은 간이 검사입니다. 간이 검사하고 정밀 검사는 뭐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그거는 예. 자기들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앞으로 그 정밀 검사인 것까지 발표를 하겠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그것은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본이 해양 투기를 할 때 도쿄 전력은 돈을 들이기 싫어서 그 오리고기에 바로 육지면에서 흘려 보낼 때나 1kg를 뽑아서 물을 흘리든 그 확산되는 농도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쪽에 도쿄는 돈이 쓰기 싫은 겁니다. 네. TV 뉴스를 보면 그 오염수를 저장해있는 탱크들을 예. 보거든요. 예. 질문이 또 이런 게 하나 생깁니다. 걔들은 녹슬지 않습니까? 녹습니다. 그러면은 누수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그
10개씩 보통 한 30개 정도를 탱크를 한 그룹을 맞춰 예. 이거를 ABC로 나누고 있는데 예. 그 옆에는 또 제방을 또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조그만 낮은 제방을 예. 최대한 흘러나가지 않게끔 해두었습니다마는 지하로 조금씩 흘러나가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뭐 그런까지 다 크레집을 잡으면 뭐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엔 이야기를 또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유엔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 해양법은 그 런던 의정서 느낀 그 회박하고 의정서가 있죠. 네. 이 자체는 처음에는 고준위 폐기물만 금지를 시켰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사용 후 핵연료. 예. 그 제철하고 나서 가장 남은 아주 그 농도가 높은 그런 걸 버리지 말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1993년도에 동해안에 러시아가 잠수함 같은 데서 나온 네.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불불 투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린피스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 그린피스도 그랬고 일본도 이 문제 저준위까지 전에는 고준위였는데 네. 저준위까지 모든 걸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일본이 감히 그랬다고요? 일본하고 그린피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93년도까지 93년도 그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만 예. 여태까지 일본도 그 나고야 조금 위에 시즈오카 쪽에 태평양 쪽에 예. 저준위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고준위까지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태평양 제국들이 섬유에서 계속 반대를 하더라도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93년도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이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예.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 예. 국내 방침을 바꿉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서 런던 해박이라든지 의정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수송 수단, 네. 배라든지 무슨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바다에 버릴 경우에는 이 국제 협약의 위반입니다. 네. 그런데 육지에서 연결되는 상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일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배에 싣고 오거나 바지선에 싣거나 이렇게 해서 바닷물에 버리는 거는 위법이고 네.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200km 쭉 뽑아가지고 바닷물에다 던지는 거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파들은 예. 바다에 우리 신고리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방사능 온배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바다를 쭉 뽑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예. 버리고 있는데 정상적인 그 원자력 발전소에 예. 가동해서 나는 물을 예상해서 그거를 인정했던 것이지 예. 이 비정상 사고 난 핵종이 더 많은 그렇죠. 이것을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국내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린피스라든지 일부의 단체들이 이번에 런던 협약에서 네. 이 문제를 아주 심하게 아주 좀 강하게 다루었군요. 강하게 좀 다루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이 이제 오염수 1차 방류를 마친 즈음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폐해는 그거는 뭐 분명한 걸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분자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전공이실 것 같은데 우리 몸속에 삼중수소가 들어오면 그 전자볼트가 내고 있는 강력한 파워에 의해서 DNA 나선형 구조에 얼기설기 얽혀 있는 우리의 세포 구조는 3에서 8 전자볼트밖에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이 째게 되거나 때리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이나 세포가 파괴되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위험성이 있다. 예.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핵종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방금 제가 드리는 삼중수소 설명 과정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삼중수소만 이야기했지 그 외에 29개의 또 다른 핵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론듐이나 여러 가지 요오드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우리 몸의 유전인자의 어떤 돌연변이 등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향후 100년도 아깝지 않게 시간을 두고
분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모든 연구를 팔로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피해가 난다 그러면 유엔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 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라든지 대책 강구를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이 없이는 더 이상 전기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필요악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불가피하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찬반이 아니고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체르노빌 사태나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 마샬 군도의 사태, 후쿠시마 사태를 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 나가 달라는 게 아마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자력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삼중수소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푸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회유성, 그러니까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고기들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나가는 쪽에서 거치는 그런 회유 어종들은 피하신다는 개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오염수 방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자 생물학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는 민생의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오염수의 이 방류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본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 앞으로도 정직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에 정직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밝힐 것,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이 정도로 오늘 교수님과 말씀에서 제가 구하는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